기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진짜 실무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요즘은 시작이 검색이잖아요. 네. 뭔가 딱 키워드가 떨어지면 네. 검색. 그 중에서도 이미지 검색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독다독이라고 하면 딱 쳐서 이미지 검색해서 이제 1차 스캔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미지를 진짜 좋아하고 비주얼적인 것들 좋아하는데 네. 생각을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비주얼 요소를 맞닥뜨리면 제가 그 비주얼에 눌려버린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로 그냥 선입견이 딱 몰아져 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업무도 관련이 있지만 브랜딩은 사실 워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떤 키워드로 뽑을 거냐, 그 키워드에 뭘 담을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이 다 한 판 정리되고 나야 그때부터 그럼 이거를 시각화하면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라고 이제 풀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참고 네. 본인 스스로 그 워딩들을 좀 잘 생각하고 푸는 그 생각의 숙성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생각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네. 그냥 걱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간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한 것만 기웃기웃 거리면서 생각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좀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 본인한테 좀 노출시키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좀 써서 붙여놓고 네. 거기에 좀 새로운 이미지들을 한번 얹어서 이거 키워드랑 이 이미지가 좀 잘 연결이 되는지 같은 것도 많이 실험하고 네. 저는 이거를 약간 아이디어를 실온에 보관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어디에 그냥 담아놓지 말고 두면서 노출시키고 변형해보고 뭐 작게라도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이게 진짜 먹혀 들어가는지를 한번 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걸 풀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대한 말씀하실 때 되게 만만치 않은 선배님이시겠다. 그죠? 너 그거 네 생각이야? 검색한 거야? 뭐야? 그리고 그런 거랑 거기서 전혀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에서 나간 건 없는 것 같아. 좀 더 디벨롭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딥다이브라는 단어를 좀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딥다이브라는 개념을 알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정말 깊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건가요? 딥다이브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기획 쪽에서는 요즘 되게 자주 쓰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해봤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딥다이빙해서 수영장 바닥 치고 와봤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끔 회의명이 그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딥다이브 하는 회의다 라고 하면 이제 끝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자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서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바닥을 치고 오는 회의를 하는데 결국 거기서부터 기획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안 쳐보면 결국 이렇게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늠이 안 되면 저희가 중심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번 딥다이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사실 책 읽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표하고 뭐 서로 회의하고 이런 장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문장을 찾아가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의 업무 특성이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작은 거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도 이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정말 상상의 끝을 가서 일어나는 일도 상상해 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이거 만들었는데 해일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러면 뭐 다들 어이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일이 왔어. 그럼 어떻게 천재지변 생겼을 때 그런 것까지 예로 들면 정말 그런 것까지 가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애들이 보면 나쁜 영향을 받나?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또 할 때도 있고, 어떤 워딩을 정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통용될 때 나쁜 의미는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싹 뒤져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딥다이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보면 좀 약간 징글징글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저런 것까지 다 회의하고 있어?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는 게 딥다이브다. 여기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의 속성을 남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본 게 기획의 순서, 그 영감을 풀다라는 챕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엔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 수집을 한다. 주변인들한테 자꾸 물어본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세요?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반응을 수집하려면 질문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 너는 이거 어때? 라거나 아니면 둘 중에 뭐가 나? 라거나. 그러면 친구들도 되게 진짜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둘 다 별로야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잘해주면 본인이 그 상황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진짜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준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너가 진짜 너무 아파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근데도 마지막으로 뭐 이거 하나는 뭐 남기고 싶을 만한 활동이 있으면 너 뭐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러면 친구들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서 하면 그 결론이 되게 거창하다기보다는 사람마다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죽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시작할 때 자기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역으로 가다 보면 이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과 관점을 확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홈페이지 같은 거를 탁 만들 때도 사실 애플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사람들을 싹 쓸어 모으는 걸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되게 이제 좀 많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반응 수집을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반응 수집을 통해서 나도 좀 뭔가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관점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수집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기획하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부분을 갖고 그분들이 다시 생산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그분들이 전혀 다른 것과 매칭하거나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 쪽으로 이제 끌고 오려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끌고 오려면 그 초반 세팅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전력 투구? 온몸 투구. 온몸 투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 책에 제가 이제 쓴 내용은 예전에 오승환 선수라고 야구 선수. 오승환 선수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정말 이제 다승 세이브 왕을 하실 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투수가 이제 투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랬더니 오승환 선수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온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온몸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정말 큰 영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되게 제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기획은 어느 하나가 부서지면 그냥 다 이렇게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갈 때는 되게 온전한 기획물로 나가야 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온몸 투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야 된다. 네. 진짜 생각 설계자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누군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생각대로 착각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오해도 미연에다 방지할 수 있는 기획이어야만 그쵸. 패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입체적으로 네. 사실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되게 그냥 이미지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다루려면 이제 온몸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내용 중에서 그 순서에 대한 것도 좀 흥미로웠지만 사실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뒤쪽에 사실 이런 모든 기획들이 기획마다 좀 어떤 적절한 그런 구성들이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PPT를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내 의견이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좀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기획 문서라고 나온 것들 보면 되게 이렇게 정갈하게 PPT로 막 깔끔하게 막 작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포맷을 중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서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장으로 나오더라도 왜곡 없이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문서를 도망가는 문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그래프나 이미지 한 장 넣으면 얘가 해결해 주겠지 싶은 장표가 있거든요. 나는 모르겠고 얘가 알아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야라고 싶은 문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서를 계속 쓰다 보면 정말 형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진짜 많이 작아지고 그 형태들이 다 차지하는 문서가 돼버려서 본인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도망가고 없고 도표랑 그래프랑 이미지들이 뭐 멋진 말들이 알아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 문서가 저는 좀 최악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은 PPT 잘 안 써요?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고. 저희도 뭐 안 쓰려고도 많이 시도를 하는데 또 이제 저희는 워낙 외부랑도 소통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이 책을 편집하신 분께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신 문장이 기획을 제대로 한 기획자라면 그 결과물 앞에만 있어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획은 기획자로 하여금 자기 치유의 힘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부터 만족하고 감동하고 설득되고 바뀌어갈 수 있어야 다른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문장을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고 또 철학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신지도 궁금하고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제가 되게 오마주해서 쓴 챕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가끔 질문을 받을 때 뭐 너가 한 것 중에서 되게 좀 의미 있었던 게 뭐냐 이런 걸 물으면 결과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걸 하는 과정이 힘들었었어도 진짜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게 했고 배운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다라는 기획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기획자로서 약간 조금 오그라들지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도 뭔가 어떤 순간이 오면 좀 이런 태도나 가치관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약간 그 기획자들은 그 적당한 정도의 그 자뻑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본인이 계속 확신이 들고 내가 좋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기획자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저는 좀 책을 이후에 읽는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계속 책을 접하고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또 책을 정리하고 또 지난 책 중에 좀 좋았던 것들도 떠올려보고 할 때 이 기획자의 독서가 생각이 나고 또
컨설팅도 받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뭐 이런 거. 저희는 네. 브랜드는 괜찮은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거나 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의 힌트도 얻을 것 같고요. 음. 작가님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다음 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어가지고, 네, 그거는, 네. 아직 기획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출판사에서 연락 많이 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냥 책 내자고. 계속 책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처음 읽었을 때 이런 문체랄까요? 그런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내가 멋지게 막 쓸 거야 이런 마음 없이 좀 담담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쓰신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분이 되게 편안하고 좀 믿을 만한 분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요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하는 듯이 이끌어주는 느낌이었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열심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신사옥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보러 갈 겁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